짧게 연애하고 헤어졌으면 차라리 핑계를 대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위브 상담사 위브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유독 상담 요청이 많은 단기 연애 후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2, 3개월, 길게 보면 6개월까지도 단기 연애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비교적 짧게 만나고 헤어졌다면 추억과 애정이 많이 쌓인 커플들보다 재회가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당사자분들도 그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렵다는 거지 시도해볼 가치가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거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막상 보면 다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꼭 재회가 아니더라도 재회를 시도해볼 수 있는 관계까지 회복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본 관계가 갑작스럽게 끝나버렸을 때 어떻게 다시 접근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 연애 이별 케이스 첫 번째, 온도와 속도 차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그 크기와 속도가 맞지 않았던 경우예요. 나는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한 행동들이 상대가 느끼기엔 너무 빠르고 너무 뜨거웠던 거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엔 스킨십 진도가 너무 빠르거나 결혼 이야기를 너무 빨리 해서 상대가 부담을 느끼고 떠나는 상황이 자주 나오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엔 연애 초기에 상대에게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좀 집착을 보이게 되고 서운함을 너무 자주 표현하거나 해서 상대가 지쳐서 떠나버리는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물론 남녀가 뒤바뀐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상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만나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정이 더 들기 전에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헤어졌다면 어떻게 재회를 시도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붙잡아 보기예요. 속도나 온도 차이가 이별의 주된 이유라면 당신의 매력이나 가치 자체가 곤두박질 쳤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다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매력보다 당신이 상대에게 준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한 상황이란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라면 한 번 정도는 붙잡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안 하느니만 못해요. 어떤 말이냐면 첫 번째, 내가 고칠게. 두 번째, 내가 바뀌도록 노력할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상대가 이별을 결심하게 된 나의 모습, 즉 상대에게 부담만 주고 감정이나 속도는 고려하지 않는 배려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나의 진짜 본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원래 내 감정만 앞세우는 사람이야. 근데 네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걸 한번 고쳐볼게 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 단기 연애에서 절대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짧게 만나고 헤어졌다면 차라리 핑계를 대세요. 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좀 급했던 것 같다. 네가 이별을 결심하게 된 나의 모습은 진짜 내 본 모습이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줘라 라는 식으로요. 실제 상대를 붙잡는 데 성공한 내담자분의 메시지 예시를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놓아주기예요. 저런 말을 할 수 없는 타이밍이거나 아니면 이미 몇 번이고 붙잡아 봤지만 상대가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면 깔끔하게 이별을 인정하고 떠나주셔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면 진짜 일말의 가능성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 공백기입니다. 단기 연애라면 평균 2, 3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치고받고 싸웠거나 용서받지 못할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니까요. 이 공백기 때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느꼈던 부담의 잔상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과한 SNS 업로드나 의미 없는 연락 또는 지인들한테 소식을 물어보는 부담감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은 안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SNS나 프로필에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강점이나 매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걸 업로드 해주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만약 상대가 나한테 매력을 느꼈던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공백기를 보낼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재접근 메시지입니다. 이 재접근 메시지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메시지의 목적은 재회가 아니에요. 대화를 다시 여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실제로 얼굴을 대면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이 메시지를 보내는 진짜 이유라고요. 재회는요, 만나서 말로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메시지 보낼 때 우리 다시 만나보자 이런 말 바로 하지 마시고 담백하게 보내세요. 연락할 수 있는 핑곗거리가 있으면 좋겠죠. 공통의 관심사나 같이 했던 일, 가볍게 물어볼 것들, 이런 것들이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짧게 안부 인사 정도만 보내보세요. 만약 답이 오거나 대화가 이어진다면
재회를 하려고 연락했다가 아니라 다시 썸을 탄다는 감각으로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속도와 온도 차이로 헤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다시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편에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상대의 흥미가 식어서 헤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헤어지고 나서 공백기를 보낼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팁도 함께 정리했으니까 다음 편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나의 상황에 맞는 디테일하고 좀 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요청 링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